자, 2월 5일이고요. 톡방을 통해서 이제 문제풀이 요청이 들어온 게 이제 프로그래머스에서 이제 최빈값 구하기라고 하는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 최빈값 구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딕셔너리 특성을 좀 활용해야 되는 문제고요. 일단은 최빈값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그 값들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을 최빈 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값별로 몇 번씩 등장하는지 개수를 세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리스트일 때, 이렇게 리스트일 때, 저는 풀이를 이렇게 잡았어요. 1은 한 번, 2는 한 번, 3은 세 번, 4는 한 번. 이렇게 풀기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물론, 파라미터로 전달된 리스트가 원소가 하나도 없다면, 길이가 0이면은 당연히 개수를 셀 수 없겠죠. 그때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왜냐면 여기 문제에 보면은 최빈값이 여러 개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라고 돼 있는데 최빈값이 지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빈 딕셔너리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자, 문제에서 파라미터로 들어온 게 요런 리스트라고 쳤을 때 프리퀀시 딕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빈 딕셔너리로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어레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얘가 어레이죠. 자, 어레이를 가지고 반복을 돌면은 이 넘값은 순차적으로 1, 2, 3, 3, 3, 4가 될 거예요. 일단 1일 때 if문에서 프리퀀시 딕에 이 넘이 들어있는지를 판단해요. 딕셔너리에서 인 연산자는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근데 이 딕셔너리가 지금 비어있잖아요. 뭐가 들어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else로 넘어가서 프리퀀시 딕의 이 넘값을 키로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리퀀시 딕의 1이라는 키에다가 1을 넣으라거든요. 딕셔너리의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 키를 출력하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존재하지 않는 키에다가 뭔가 대입을 해주면은 그 순간 생성을 한다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1, 콜론 1이라고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값이 2면은 마찬가지로 if문에 의해서 프리퀀시 딕의 2라는 키에다가 1을 넣으라니까 콤마 찍고 2 콜론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넘이 3이 되면 마찬가지로 3이라는 키에다가 1을 넣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이죠. 프리퀀시 딕에 3이라는 게 들어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if문을 걸었더니 잠시만요. 프로그램 하나만 키고요. 프리퀀시 딕에서 3이라는 값이 있는지 봐라 라고 했더니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 if문 조건이 맞으니까 프리퀀시 딕에서 3에 해당하는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2로 증가시킵니다. 자, 그 다음도 3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if 문조건에 걸리니까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키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자, 일단 이렇게 카운트를 했어요. 자, 이렇게 카운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돼요. 최대값을 찾는데 그 중에 최대값과 연관된 인덱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키를. 자, 그래서 최대 빈도값을 일단은 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모드라는 변수를 마이너스 1로 잡았는데 이거는 그 값이 고유한지를 뜻하는 거예요. 고유한지 고유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만약에 3이 없다라고 하면 전부 111이잖아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대비한 겁니다. 자, 프리퀀시 딕의 아이템스라고 하면은 키하고 밸류를 튜플로 갖는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요 구문의 결과는 리스트인데 첫 번째가 키는 1이고 값도 1이죠. 1, 1, 2, 1, 3, 1, 3, 3, 4,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원 리스트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이 튜플들을 그냥 A, B, C, D로 보세요. A, B, C, D로 보자고요. 그냥. 자, 우리한테 익숙한 반복문은 요런 거죠. 자, 리스트를 반복문에 직접 걸었을 때 K는 리스트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K는 A, B, C, D가 되죠. 자, 한편 A, B, C, D는 실제로는 각각의 튜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코드대로면은 K는 1, 1 이렇게 튜플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이썬에서 구조분해라는 기법 배웠었죠? 리스트가 10, 20, 30일 때 ABC는 K라고 하면 ABC가 각각 10, 20, 30이 돼요. 이거를 줄여서 한 번에 코딩하면 ABC는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1,1이라고 하는 튜플이니까 A, B는 K라고 하면은 A는 지금 요거가 K니까요. 요게 K니까 A는 1, B는 1이 될 거예요. 자, 코드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보통 이거를 축약해서 씁니다. 여기도 K 있고 얘도 K니까 요거 소거하면은 이 자리에 A, B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num과 preq라고 하는 변수로 잡아서 얘가 num이고 얘가 preq가 돼요. 자, 거기서 이제 요 preq에 대한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값을 0으로 잡아놓고요.
요번에 들어온 프리큐가 기존에 있던 값보다 크다면 얘를 최대값 요 1로 대체하고, 그리고 모드라는 값도 얘로 대체를 해줘요. 여기죠. 자, 새로운 키가 등장했으니까 이 키에 고유하다라는 의미의 값을 true로 놉니다. 아직 다른 키는 안 봤으니까요. 자, 근데 두 번째 거는 if문 조건을 비교해 봤더니 값이 똑같죠. 그러면 elif로 가서 똑같으니까 아직까지 등장한 최빈값은 1이에요. 둘 다. 최빈값이 고유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is unique를 false로 바꿔줘요. 왜냐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요 값이 false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야 되거든요. 자, 다음 거 왔어요. 이거 3을 가지고 비교해야죠. 다행히 기존에 있던 1보다 크네요. 그러면 맥스 프리크를 3으로 바꿔주고 인덱스는 다시 3으로 바꿔주고, 자, 새로운 최빈값이 등장했으니까 고유하다라는 플래그를 true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4는 자, 1이라는 값은 기존 값이랑 비교했을 때 택도 없죠? 그럼 다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비교를 다 했을 때 최종적으로 is unique가 true면은 이 모드에 있는 게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이 키값이었거든요. 그 키값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유하지 않은 상태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요런 의미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코테 문제를 받았을 때 보통 이렇게 함수 형태로 준비를 하잖아요. 푼단 말이죠. 그리고서 얘를 내가 실행을 시켜봐야 되니까 그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제발 여기서 직접 풀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 직접 풀지 마세요. 여기서 코드 직접 푸는 게 뭐냐면은 그 수능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암산으로 풀겠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다들 이제 이거 꽤 많은 경우가 여기 파일 새로 만들고 그러기가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 직접 푸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코드를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암산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라 요 반복을 도는 과정에서 프리퀀시 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 라고 하면은 반복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을 해봐야 돼요. 이런 샘플 코드를 중간에 많이 넣어가면서 해야 돼요. 암산 자신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변수가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아, 이 프리퀀시 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구나 라는 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반복문 안에서도
프린트 넘은 얼마고 무슨 값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변수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다 출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코드를 맞게 짰는지 틀리게 짰는지 검증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프린트가 안 되거든요. 초반 문제는 쉬우니까 암산처럼 여기서 바로바로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여기서 직접 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중간중간에 다 출력을 해 가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답안 제출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출력문을 지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죠. 그래서 딕셔너리가 지금 키가 1이고 값이 1, 그 다음에 2가 추가됐고 3이 추가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3인 곳이 1씩 증가했고요. 새로운 키가 됐으니까 4라는 애가 추가됐죠. 그럼 이제 요 딕셔너리를 가지고 단복문을 돌면서 요 값이 가장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찾은 거죠. 그리고 그때의 키 값을 모드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한 거고, 이 3이라고 하는 개수가 여기 리스트 안에서 고유한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고유함을 측정하는 변수도 같이 넣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이가 됐고요. 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도 어제 처음에 좀 쉽게 생각을 처음에 풀 때 이 문제는 저도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하기 말고 채점했을 때 나오는 그 테스트 케이스 중에 좀 유별난 게 있나 봐요. 이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어찌어찌 이리저리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지금 결과값을 얻은 건데, 자, 폴리노미널이라고 하는 변수로 이런 문자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1차 항이 지금 3x랑 x니까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7이니까 7 이렇게 반환이 돼야 되는 문제죠. 4x 7 이렇게요. 자, 요거를 이제 리스트로 묶어서 리턴을 하라고 했으니까 리스트 원소는 꼴랑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1차 항 이상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칸짜리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얘를 자르려고 했는데 그냥 더하기 기호로 잘라버리면 요만큼이 잘려요. 뒤에 띄어쓰기가 같이 온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띄어쓰기를 포함한 7로 떨어져요. 그냥 더하기로 스플릿을 해버리면 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사이사이에 띄어쓰기가 같이 포함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애당초 자를 때 연산자 앞뒤로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띄어쓰는 기준을 이렇게 앞뒤에 플러스를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잘랐을 때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착착착 되죠. 자, 잘랐더니 지금 폴리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잘렸어요.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렸는데 그럼 요 P가 3x, 7x인 거죠. 자, 일단은 3x 혹은 x 이런 문자를 봤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잠시만요. 마우스가 왜 이래. 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x 앞에 숫자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열도 인덱싱이 되니까 0번째 글자를 뽑았을 때 x밖에 없다. 그때는 요 케이스죠. 그러면은 그거는 요 미리 준비한 정답 배열에서 마우스가 좀 이상하다. 자, 미리 준비한 정답 배열에서 정답 배열을 2칸짜리로 준비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1차 항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세팅을 해줍니다. 처음에 0,0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여기서 요 x밖에 없을 때는 여기를 1을 증가시켜줘요. 왜냐면 x는 그냥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몇이 튀어나오건 간에 인덱싱을 접근할 때 마이너스 1로 접근하면 뒤에서 한 글자죠. 뒤에서 첫 번째 글자가 x라면은 p 처음부터 마이너스 1번째 글자 전까지, 그럼 요만큼이잖아요. 앞에 있는 숫자. 그거를 정수로 바꿔서 0번째에다 증가시켜 줍니다. 그럼 요걸 뽑아서 정수로 바꿔서 이만큼 증가시킨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숫자만 있을 때는 정답 배열의 1번째에다가 그만큼 증가를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뽑으면 다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문제 인덱스에 이렇게 숫자만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답 배열을 뽑았을 때 0 하고 3, 4, 5, 3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 요구사항에서 이런 경우는 그냥 3, 4, 5, 3 요것만 리턴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째 값만 뽑아서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리턴을 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x 더하기 3, 4, 5, 3 뭐 이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요때는 자, 요때는 그 0번째 항목이 1이니까 요 케이스네요. x만 있을 때, 문제에 x만 들어올 때. 문제에 x가 들어올 때는 정리하면은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자, 그때는 그냥 x라고만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하고요. 나머지 경우일 때, 이럴 때는 %dx 일단 0번째 항목 여기다 갖고 옵니다. (1,5)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elif에서 앞에가 1일 때는 정답에다가 x라는 문자열을 넣어놨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숫자 값을 사용해서 뒤에 x를 붙였죠. 그 다음에 1번째 원소가 0보다 크면은 형식 문자를 다시 준비했어요. 앞에 거 %s에는 n서를 주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문자열은 얘가 됐건 그대로 들어가고, 두 번째에는 숫자가 요 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s에는 현재 n서에 있는 x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더하기 %d니까 5. 여기도 4x 더하기 %d니까 45. 근데 이게 0보다 클 때만 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3하고 0이었다 그러면은 3x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원소가 0이니까 요 if은 건너뛰고 그냥 그대로 얘가 리턴 되겠죠. 문자열 핸들링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핸들링이 이제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였어요. 자, 1교시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해야겠네요. 지금 15분인데 잠깐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5분에 시작합시다.